자, 오늘은 제가 이제 11월 올해 2023년 마지막 제가 하는 비즈니스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년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과제 한 3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매일 하지만 제가 이번에 LG 우승하는 걸 29년에 봤는데 그 끝나고 나서가 야 우승했다고 그날로 끝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똑같은 프리미엄이잖아요. 1등이나 10등이나 똑같이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다 그렇게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런 도전 과제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이제 또 혁명이 일어나고 이래서 제가 새로운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과제를 보려고 해요. 세상은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게 급격한 변화를 주면서 우리의 문화와 생활을 다 달랐고 또 산업의 구조까지도 바꿔놨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엄청난 변화에 우리가 그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크게 보면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혁명은 쉽게 얘기하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보다시피 증기기관이잖아요. 나무를 떼던 것을 증기기관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방적 기술 생산성이 한 하루에 10m 정도 하던 게 300m까지 짜게 되는, 획기적으로 한 300배 정도 좋아지는 이런 획기적인 생산성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증기기관이 됐고 우리가 방적 기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전기나 대량 생산되면서 기계가 증기기관은 엄청 크니까 내연기관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산업화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이 되면서 제조업이 어떻게 발달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산업혁명 우리가 조금은 이 지식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거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겼고 이 컴퓨터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더 발달한 게 인터넷 혁명이죠. 1994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이버라고 하는 공간을 열어놨어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열어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하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그 각각의 산업들이 융합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초지능이 되는 4차 산업혁명 특히 2008년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획기적으로 많이 우리 문화들이 바뀌었고 올해 들어와서 챗 GTP가 생기면서 2023년을 우린 AI 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왔던 세계와 4차 산업 미래 사회는 다를 거다 엄청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근데 지나고 봤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량 생산에 있은 시기도 있었고 게다가 지식혁명이 들어면서 우리의 문화나 생활에 일하는 패턴이 다 달라졌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혁명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무엇이 저걸 변화시켰죠? 1차, 2차, 3차, 4차를? 지식? 예. 네. 그죠? 1차는 석탄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죠? 2차는 전기, 오일, 스틸, 이런 것들이죠. 주로. 3차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죠? 정보라고 하는 게 들어갔잖아요. 데이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죠? 지식. 0, 1로 다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0, 1로 집어넣으면 다 계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되게 중요한 게 연료와 엔진이에요. 연료가 바뀌면 산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연료가 바뀌니까 이제 전기로 바뀌니까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의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얘기한 석탄이죠.
그러면서 머신이 바뀌고 그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들, 사업하는 방식이죠. 사업하는 방식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아까 스테일, 일렉트리시티, 전기라고 하면서 자동 내연기관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그리고 3차 산업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컴퓨터에 영일 모든 것을 컴퓨터에서 해낼 수 있었었죠. 자, 그러면 4차 산업의 엔진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영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가 동영상, 음악, 메시지, 우리 이제 그걸 콘텐츠라고 하죠. 여러 가지의 뭐 사진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영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컴퓨터로 돌릴 때 고객 데이터 100만 건 돌리면 3박 4일 걸렸어요. 근데 뭐 요즘은 그냥 바로 나오고,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가 엔진의 연료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의 스마트 스틱, 우리 센싱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챗 GTP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생들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논문 쓰기도 되게 편해졌고, 이제는 뭐 챗 GTP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슬라이드로 다 만들어줘요. 슬라이드, PPT도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그죠? 뭐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되게들 이제 사람들이 AI 시대에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모든 산업을, 이제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율이 한 25% 정도 되죠. 제일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금 제조업이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힘든데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은 한 15% 정도의 제조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AI 기반으로 제조를 한 7개 도시에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자, 지금까지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AI가 전개됐다면 이젠 제조업 중심으로 AI가 전개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보는데 결국의 키워드는 융합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에요. 가장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거죠. 이 무한한 가상 세계에 비즈니스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가상 세계에 융합할 수 있는 거. 좀 더 내려오면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는 거. 뭐 어떤 사람 요즘 뭐 7차 산업까지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산업과 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 그래서 모델이 이제 바뀌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만 팔았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융합을 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구독 경제로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이런 거 보는 거를 다 이제 구독 경제로 해서, 왜냐하면 자동차를 그 다음에 팔고 나서 들어오는 수익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트고 정보를 주는 거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정보와 연결된 융합산업. 뭐 지금 또 비즈니스 모델 하나 뭐 정 안 되니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게 중고차 시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의 융합. 두 번째는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연결이 안 되면 산업과 산업과 연결, 사람과 사람과 연결. 이게 연결, 여러분들이 연결 하루만 끊어도 이제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에 대한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창조. 특히 이제 저는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기업인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다. 뭔가 산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그게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필요할 건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킨다. 그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면 되게 어려울 비즈니스 세계를 맡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뭐냐라는 게, 빠르다, 개별적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가온다. 비즈니스 모델이죠. 사업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업하는 방식이 쉽게 얘기하면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꼭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월정액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문화의 수익 모델이 또 바뀌고, 거기에 가치도 바뀌고, 다양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개별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 컴퓨터는 0, 1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지만
이제 우리의 경험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 개별과 경험 경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무한한 생성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3차 산업까지에서는 2차, 특히 대량 생산할 때는 지금도 우리는 많은 거죠. 추출의 시대죠. 얼마나 인풋을 넣고 림풋을 정확히 넣고 아웃풋을 얼마나 더 많이 낼 거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추출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뽑아내고 신 게 추출의 시대예요. 추출의 시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생성의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 가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쉽게 얘기하면 소를 잘 키워서 소고기를 누가 더 많은 좋은 소고기를 내느냐의 문제인데, 이제는 소고기, 소 없어도 소고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두부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서비스도 더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시대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걸 내가 뽑아낼 거에 게임이 아니고 게임 체인저가 돼서 생성의 시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돼요.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그래서 사이버라고 하는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융합을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4차 산업이 우리한테 주는 되게 많은 기회죠. 많이 열려 있는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 게, 하나만 꼽으면 저는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 가져온다라는 거죠. 계속 요즘 드라마를 보면 넷플릭스 한국 1위가 요즘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 한국 1위? 맨날 나오잖아요. 미국 1위. 뭐 너 안에 있는 거. 우리 한국에 보면 정신병원에도 해가 뜰까요? 예요. 제가 그거를 쭉 봤는데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망상돼 있고 우울증, 그 출발은 우울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체성에서부터. 제가 10년 전에 인공지능이 로봇이 생길 때 집에 로봇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집에 우울증 환자가 하나씩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 우리는 환자로는 한 3분의 1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한 케이스가 한 10개 케이스가 회차마다 나오는데 모든 케이스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세무사를 7번 세무사를 받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자괴감 돼서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막 하는데 현실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결국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로봇처럼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했죠. 로봇이 사람처럼 일하는 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죠? 로봇이 사람처럼 일할까? 그래서 사람처럼. 그래서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게 지금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AI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로봇처럼 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인간이 AI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AI에 계속 물어보는데 어린 아이들은 야, 정체성이죠. 자기가 인터넷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AI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결국에 자동차나 이런 게 뭐죠? 사람 선전하게 나오는 게, 우리는 깜빡깜빡 졸아서 신호도 어기고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 자동차는 졸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센서는 24시간 떠 있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경험을 받으려고 하는 AI가 우리가 인간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특히 정체성에 되게 많이 혼란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워지는 이런 세계가 위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산업에도 위기를 줄 거다.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 예전에 르네상스로 계획은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컨플릭트가 생길 거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항상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왔어요. 그죠? 위기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리스크예요. 그죠? 위기를 극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위기와 기회, 특히 저는 기회를 더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빅 챌린지, 오늘 챌린지 한 3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루 지질주의 참석자에 드린 도전 과제는 3가지인데 그것도 크게 3가지로 볼게요. 자,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될까? 항상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내년도 경기가 어렵게.
여태까지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부모님도 해보시고 다 해봤죠. 매년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죠? 내 산업은 좋아질 건데 전체 경기는 되게 안 좋아질 거야라는 게 이제 매년 우리가 오면서 왜 경쟁이 그럴 수밖에 없죠. 경쟁자가 늘어나고 산업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계속 경쟁이라고 하는 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경영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크리스찬 프로페셔널, 크리스찬 경영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아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언제 일어나죠, 이 일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오병이어가 일어나서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다음 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걸어서 무리를 걸어가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먹을 걸 모든 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야 니네 광주리에 담아놔. 그러고 그 다음날 밤에 광풍이 부는데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아니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귀신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안에서 두려워서 나오질 않는 거죠. 배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번째가 무리를 걷게 하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 중간에서 뭐랬죠? 주님이시오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만 얘기하죠. 베드로만. 그리고 예수님이 컨펌을 해주니까 바로 나갔잖아요. 자, 배 안에서 물이 떨고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배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도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크게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될 건가,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문제, 자금에 대한 문제, 어떤 분들은 거래선에 대한 문제, 어떤 분들은 조직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내년도에 대한 거. 방금 우리 회장 김영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믿음으로 읽고 나가고 아까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경영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스토리를 주면 오병이어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는 광풍 때문에 우리 배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못 바라보고 그저 다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됐지만 중간에 가다가 뭘 봤어요? 그죠? 풍랑을 봤기 때문에 빠져들었는데 예수님이 손이 그걸 건져서 냈잖아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물 위에 처음으로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물 위를. 근데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졌지만 걸어보는 경험을 했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경영자가 돼야 되겠다. 두려움은 뭐냐면 정체성하고 똑같아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대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함이 없고 걱정으로 끝이 없고 계속해서 결국에 걱정은 나한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제가 아티클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래서 크리스찬 경영자는 항상 긍정이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단은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까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배 안에 떨고 있는 경영자가 될 건가? 배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세상에 도전하는 거죠. 베드로는 도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에 있는 11명의 제자가 아닌 한 명의 베드로같이 밖으로 나오는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켓이에요. 4차 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4차 산업은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올라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 젓가락거리 끓이고 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더 어려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태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지만 가나안 들어갈 때 7부족이 살고 있었죠. 그것도 막 네피림 같은 골리앗 같은 네피림이 엄청 큰 전쟁도 해야 되죠.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는데 농사도 지어야 되죠. 국가도 만들어야 되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족각거리 흐르는데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에 우상이 엄청 있었어요. 7부족, 그죠? 그래서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 뭐 했죠? 농사를 지었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그 옆에 보면 뭘 보죠? 풍요의 신. 야, 니네 농사 왜 이렇게 잘 지어? 그러니까 야, 우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한테 풍요를 주는 거야. 그 신을 믿게 돼, 우상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젓가락거리 흐르는 땅에 모험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을 때 잘못 봤나요? 다 정확하게 봤어요. 팩트 베이스로. 그런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인도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되겠대요. 그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은 족각거리 흔한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마켓인데 우리가 베스트를 다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금 경영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여호수아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85세. 여기 뭐 아직도 85세 되신 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모든 자원을 자,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예요. 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경영자가 됐으면 좋겠다예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경영자. AI 시대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진 자였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제는 활용하는 거예요. 정보, 지금 누구의 주인이 아닌 정보, 지식이죠. 지식을 얼마나 내가 활용하느냐. 그런데 제가 자원론을 강의하는데 자원 기반 전략론이에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원이에요. 그죠?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건 자원이에요. 자, 그러면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가진 거죠. 일단 가질 수 있으니까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첫 번째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우리 그냥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소유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CEO들이 여기에서 끝나죠. 소유하고 있는 거. 나는 그래서 가진 게 별로 없어. 자원이나 돈이나. 그런데 두 번째는 사용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용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떤 회사들은 매몰 자원이 되게 많은 기업도 있어요. 매몰 자원. 내가 가지고 있지만 자산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인력도 어찌 보면 사용하지 못하면 매몰 자원일 수 있어요. 적재적소에 갖다 놓고 활용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매몰 자원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3번째. 사용 가능한 애. 제가 보면 이제는 사이버 시대, 우리 4차 산업에 접근 가능한이에요. 접근 가능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벤더, 여러분들의 거래선,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활용할 거냐. 우리 정 회장님 고객이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분들을 얼마나 활용하세요? 그래요. 그거예요. 접근 가능하니 무지 중요한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한 1000명씩 들어있잖아요. 요 3명만 모이시면 3000명이야. 여기 모이면 7000명이야. 10,000명의 고객만 있으면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 없다고 그러죠. 10만 명 되면 뭐 그냥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활용하세요? 여기 CBMC에서. 서로 정보 주고받고 접근 가능한 것만 열어주시면 활용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3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접근 가능한 건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자원 기반 눈의 관점의 키포인트는 자원은요.
활동을 통해서 창출되고 가치로 전환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 10년 전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집집마다 예전에 소 팔아서 했어요. 그 소가 얼마나 비싼 게 집에 가산입니까? 그래요. 근데 그 소를 언제 쓰죠? 일할 때, 쟁기 갈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때는 소를 잘 먹이고 소를 어디다 내놓냐면 기둥에다가 묶어 놓죠. 그럼 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영희 회장님, 소가 뭐 할까요? 되새김 하고 맨 땅만 파요. 땅만 파는 거야. 근데 그 소를 맷돌에 묶어 놓으면 소가 맷돌을 돌려요. 이해되셨어요? 우리의 자원이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그래서 인적 자원, 조직도 제가 조직론을 가리키면서 정확한 장점 있는 곳에 넣어야 그들이 활용하지. 아무리 비싼 것도 이 소도 그때만 쓰고 묶어 놓으면 땅만 파고 되새김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원을 활동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역량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죠. 기업, 우리는 역량이죠. capability. 역량은 두 가지예요. 자원이라는 부분과 활동이라는 부분 두 가지를 통해서 역량은 발휘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자원이라고 하는 거,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원은 어떻게 된다? 활동하는 게 역량으로 나오는 거다, 기업에. CEO들의 역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중요하고 활용 가능한 것도 중요하고 이제 오늘은 그죠? 접근 가능한 것까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녀야지. 만약에 장재도 회장님이 그 고객을 통해서 고객을 하려면 그 고객 만나고 또 다른 고객 만나고 활동을 해서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일단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적더라도 더 클걸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더 무궁무진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도전하는 기회로 활동하셔라. 제가 지금 역량이 엄청 케이퍼빌리티가 높아갈 거예요. 경영 역량이 많이 내년에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세 번째의 챌린지예요. 세 번째 챌린지는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AI와 인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탁월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탁월하게. AI 특성은 뭐죠? 인간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훈련된 거예요. 인간을 모방하도록. 그죠? 그럼 인간의 특성은 뭐예요? 인간은 어떤 기술도 따라잡지 못한 인지 능력을, 메타 인지 능력을 가져서 여러 특별한 능력을 선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우리한테 주신 거죠. 지금은 좀 불완전하지만 이제 저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AI는 우리 맨날 하는 거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온오프를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인간의 상상력을 흉내내는 걸 되게 어찌 보면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물리, 문화, 사랑, 챗 GTP한테 계속 물어봐서 답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싶다 이런 거죠. 저는 사랑을 못 해봐서 저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개념을 알고 상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과 기술을 융합시켜야 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휴머니티라고 얘기하죠. 인간과 기술을 융합시켜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아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문명이 바뀌었고 문화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승 발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인간의 영역과 AI의 영역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는 게, 경영자들한테 들어온 게 인간의 노이즈가 오죠. 노이즈가 뭐죠? 잡음도 있고 멋도 있어요. 특히 경영중으로 볼까요? 스페셜 코스, 특별한 케이스.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갑자기 매출이, 고객이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은 판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경영자들이 이게 노이즈인지 이게 왜곡된 건지 이게 편차인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노이즈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노이즈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왜곡이냐 편차냐, 이걸 내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사결정에
자료를 써야 되냐 마냐는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돼.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이상하게 해석이 돼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AI 영역, 그걸 데이터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정보화 만들어주죠. 정보가 뭐죠? 의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컴퓨터는 우리가 데이터지만 인공 데이터, 이제 우리가 얘기한 챗 GPT 이건 다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되면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건 되게 좋죠. 좋은 정보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지식으로 바뀌는 거죠. 지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통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통찰. 통찰이 뭐죠? 고객의 특이한 행동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 체계화된 지식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이죠.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사람은 이 고객은 왜 이렇게 되지? 그게 우리한테만 주는 통찰이에요. 여기까지는 AI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죠. 그동안에 했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노력들이 제가 보니까 예전에 한 60% 정도 제가 분석할 때 데이터를 서치하는데 60% 들어갔는데 이제는 한 10%만 들어가면 돼요. 다 해서 준다고. 그럼 나머지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CEO들이 통찰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와야 되죠. 지혜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죠? 경험에서 나와요. 지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일을 했어요. 내가 이걸 했어요. 근데 CEO들이 경험만 가지고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미래를 못 볼까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CEO들이 경험과 상식 가지고 경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론을 알고 있으면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론을 알고 있으면. 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을 알고 있으면 중력이 끌어다니는 원리를 아니까 달이 얼마나 끌어다닐까 지구를.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달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영도 똑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공부, 경영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경험에다가 통찰에다가 여러분들이 지혜로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탁월함으로 잘 AI의 영역, AI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라고 저는 믿어요. AI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본질로 주신 인간의 영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탁월한 지혜자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굿 그레이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이죠. 수익을 내는 기업인데 15년간 하면서 이번에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는지 20년 됐다고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교보문고에 한 2달 전에 갔더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탁월한 성과를 내야 되느냐. 아마추어가 1이고 세상의 기업들이 3일 때 우리는 탁월한 기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들이 몇 배일까라는 거죠. 저는 다니엘서에 오늘 읽은 나서에 10배나 더하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월함을 가져서 어떤 정도의 탁월함이냐. 세상의 탁월함은 한 발 3배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무리를 걷는 탁월함. 이 탁월함으로 2024년은 여러분들이 믿고 이렇게 경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탁월함이 성과의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활동의 탁월함을 저는 더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강재석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회장님도 그렇고 10배 이상 뛰어다니시면 10배 이상의 우리가 보는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맺은 말로 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연료와 엔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차, 2차, 3차, 4차는 계속 연료가 바뀌었어요. 엔진도 바뀌었어요. 비즈니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들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 몸인데 이 몸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이 들어갈 때 영이 새롭게 되고 하고 우리 몸에 이상한 게 들어가면 몸이 아파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엔진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앞에서 했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연료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 강의를 마칠게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제가 이게 보면
아, 3절, 4절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라.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딱 맞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비지해요. 왕래한다는 얘기는 비지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돌아다닙니까? 굉장히 비지하고, 또 하나는 지식이 엄청 넘쳐나죠.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런 강의, 예전에 엄청난 지식의 홍수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 지식을 잘 가져야지, 잘못하면 지식 보다가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왕래하고 이 시대에 위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러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더라.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려고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거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별과 같은 우리 구로 디지털 CBMC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눔 주제는 두 개인데 하나만 제가 드렸어요. 하나는 2024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를 한번, 두려우면요, 꺼내놓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꺼내놓는 거. 다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난 이것 때문에 두려워, 이것 때문에 두려워. 한번 두려움을 리스트에 그냥 여러분들이 꺼내놓고 서로, 야, 넣어놓은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1번만, 그리고 극복 방안을 본인은 못하지만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극복 방안이 조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든 가능 자원은 집에 돌아가셔서 아까 그 차트 있잖아요. 3개. 그거를 각자 써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주제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면서 오늘 배웠던 1번,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 활동할 거 세우시고, 세 번째, 탁월하게 실행 한번 해보시고, 요 세 가지를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나눔 주제로 이렇게 드린다. 1번을 심도 있게 하면서 두려움을 오늘 한번 싹 꺼내 놓으시면, 예, 내년들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들 그렇고 오늘 한번 다 꺼내 놓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 어제 던져버리고 가는 이런 CBMC 회원 되길 바라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2023년 시작했고 또 이제 11월에 하나님 다들 기회도 있고 두려움이 오는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2024년을 경영할까? 하나님 말씀 주신 다니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우리 많은 사람을 옳은 걸로 인도하는 구로 CBMC 지혜 우리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4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베드로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는 CEO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실행할 때 탁월함으로 10배 이상의 탁월함으로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맡겨주셨고 이 일터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같이 손잡고 처음부터 두려움 갖지 말고 주님 나라와 하여금 이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갈 때 이미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빠졌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또 우리도 두려움 가질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하시면 그냥 우리가 가자. 두려움 버리자.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에너지 쏟지 말자.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네. 저는 이게 사실 베드로에 대한 그거는 사건은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을 때 하고 예. 진짜 모르는 영역으로 갔을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과연?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말자. 그러니까 그게 같이 말자라는 게 그냥 같이 말자라고 해야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지금 아까 내가 우리 여기서 우주농업을 얘기했거든요. 우주농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는 두려워서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주농업은 이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되는 방법은 찾아야지. 시리즈는 메이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들이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제가 타 브랜드를 할 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극복을 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때문에 저 스스로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은 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헤매는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